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이제 우원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원식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의장 우원식의 이제 첫 번째 시험대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첫 번째 시험대. 지난번에 첫 번째 시험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진짜 위험 부담은 지금부터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고뇌를 해야 되며, 정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은 지금부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다시 국회의장의 시간, 우원식의 결단. 자, 우원식 첫 번째 갈림길. 자, 우원식의 첫 번째 시험대. 첫 번째 시험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11개 상임위원회를 선출할 때, 이때까지만 해도, 물론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 원래 11개 정도는 민주당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싶은 걸 갖는 거야.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300석 의석 가운데 거의 17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그 중에서 그 정도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내 갖고 싶은 거 갖겠다는데, 그거를 굳이 못 갖게 막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민주당이 갖겠다라는 상임위를 갖도록 하는 게, 그게 정치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회가 이제부터 문제였겠죠. 자, 나머지 7개, 국힘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시점. 더 못 기다리겠다. 이제 나머지도 민주당이 갖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할 것이냐. 우원식 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바로 그 시점이 민주당이 나머지 7개를 다 갖는 시간입니다. 국회의장의 시간인 거죠. 민주당은 당장 17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은 조금씩 미루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일이면 바로 내일이죠. 12시 넘어선 게 이제 오늘이네? 12시 아직 안 넘었나요? 아직 안 넘었네. 내일 맞네. 자, 내일이네요. 자,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이 나머지 7개를 다 가지려고 합니다. 우원식은 하루 더 미루재요. 18일 열재. 그럼 18일 하루 정도 좋아.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다음 주까지는 또 아니래. 다음 주는 또 본회의를 안 열 수도 있대. 그러면 언제? 한 번 더 미룬대. 그러면 어떻게 돼? 6월 말로 넘어가? 경우에 7월로 넘어가? 그렇게 미뤄져? 일부 보도는요, 7월까지 미룰 거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때까지 미뤄도 돼? 왜 그때까지 미루죠? 그 얘기가 벌써 살살 나와! 드디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갈림길에 선 거죠. 박병석의 길, 혹은 김진표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드디어 갈림길에 놓이는 겁니다. 우원식도 박병석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첫 번째 갈림길이 바로 내일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연 우원식 의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일단 지난주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난주 국회 법사위 진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마 국회 법사위만큼 열심히 달려온 곳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보면 우리가 국회 법사위, 우리 정청래 의원 보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 정시 출발한다.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시원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죠. 예. 참, 속이 시원했고요. 이 법사위, 국회 법사위 나오는 얘기들마다 빵빵 터지는 얘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 국회 이 똥검사 사건 같은 경우, 울산지검 똥검사 사건도 법사위에서 나온 거죠. 송수처장 이 발리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리는 모습도, 그리고 감사원 사무처장 그 두들겨 터지는 모습도 다 법사위에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통쾌했죠. 그만큼 법사위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음 주도 법사위 열심히 뛸 겁니다. 제일 눈에 띄는 모습은 순직해병특검법이 제1소위에서 이제 심사를 시작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 회의 심사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심사 소위, 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 소위에서 세 차례 정도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소위에서 세 차례 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다시 전체 회의로 넘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되면은 바로 이 순직해병특검법, 즉 최상병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 입법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사단장, 박정훈 대령,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안 오면 어떡해요? 이종섭 이 새끼 안 올 것 같은데? 임성근도 안 올 것 같은데? 예, 만약 불참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됩니다.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끌고 오지 못하면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임성근 같은 경우는 군대 안에 있는데, 해병 1사단 같으면 군대 안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예, 만약에 군대 안에 있는데 군 부대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는, 만약에 이 국회 이 인력들의 군부대 출입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역시 처벌됩니다. 국회 모독죄로 처벌됩니다.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러 가고 동행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명령장 전달과 동행 요구를 방해하는 사람은요, 국회 모독죄로 처벌됩니다. 진짜예요.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해병 1사단에 전달하러 갔는데 임성근이가 병력 동원해서 막죠. 그러면 거기 동원되는 병력들 다 국회 모독죄로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아요. 진짜로. 경우에 따라서는 얘들은 현행범, 국회 모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벌어질 수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사전에 고지를 충분히 해야 돼요. 얘들 모를 수 있거든, 병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미리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자, 니들 여기서 막으면 국회 모독죄로 처벌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니들 이거는 영창이 아니라 육군 교도소야 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임성근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니 조용히 네가 가야지. 니 부하들 감옥 보내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연락해 줘야 됩니다. 예. 아무튼 법사위가 다음 주 금요일 입법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그 법률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동행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아이고, 예. 자, 제 얼굴 대신에 아까 한동안, 예, 국회 법사위가 좀 커다랗게 나와 있었네요.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예, 여러분 보이시죠?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예, 쭉 칸이 나와 있죠? 다시, 예, 크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출석했을 경우는 어떻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명확합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게 국회 법사위입니다. 자, 국회 법사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님께서 하시듯이 우리 우원식 의원님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 다음이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요, 박찬대 의원이 운영위원장입니다. 통상 운영위원회는 여야의 원내대표가 위원장과 간사를 맡습니다. 여당, 야당, 원내 제1당, 2당, 뭐 여야 이렇게 위원장, 간사 이렇게 맡아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겸하게끔 뭐 그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별도의 회담을 할 필요가 없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교적 뭐 단순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바로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라든지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소환,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 사람들을 현재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그 대통령실 관련해서 뭐 여러 관련 뭐 안보 뭐 비서관이라든지 국방비서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소환을 하느냐 마느냐, 또 소환했을 때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 요 얘기를 정하는 게 사실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가장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곳이 국회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 군대와 관련이 있으니까 국방위원회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지 개병 사건이 법사위, 국방위, 운영위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안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위는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가져온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빨리 구성하자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국방위를 빨리 열어서
이 관련된 증인들, 국방부라든지 뭐 군인, 이 해병대 이쪽을 빨리 불러서 소환 조사를 뭐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자, 이 국회 운영위원회도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 박찬대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거론을 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는 일단 간사 선출부터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이라든지 또는 참고인 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석유 게이트 이 부분에 대한 좀 거론이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운영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운영위에서 뭔가가 결론이 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본회의로 이어지는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가 결론을 내리면 이게 바로 국회 본회의로 연결되는 운영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이런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한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박찬대 의원의 한마디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한마디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초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서 업무 보고부터 받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불응하는 부처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할 예정이고 또 해당 공무원들 혹시 출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부실하게 또는 어정쩡하게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국회 모독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 아까 불출석죄가 있잖아요. 국회 불출석죄 바로 그 다음 조항이 뭐냐면 국회 모독죄입니다. 국회 모독죄가 뭐냐면은 거기에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국회를 모독하는 경우, 그러니까 증언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증언 내용이 불손하다거나 또는 대단히 불온하다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를 모독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국회 모독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출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깐족되는 것도 한동훈이처럼 깐족되면 사실은 처벌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공무원들 한동훈이처럼 깐족된다든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니들 연금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걸 크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왕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잘 보이게 해드리는 게 좋겠죠.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자, 13조 보십시오. 국회 모욕의 죄입니다.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성근 같은 놈이 지 사단장이야. 야, 병력들 동원해 입구 막아! 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가지고 온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거야.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해당되니까. 그죠? 그냥 법대로 하는 거야, 이제. 자, 이 일들이 다 이제 법사위와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밖에 다음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가 착착 열릴 거고요. 보건복지위원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에는 의사 파업 문제, 집단 휴직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상임위원회도 중요하죠. 국회 법사위도 중요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본회의가 미뤄지는 것을 대비해서 또는 본회의를 빨리 열도록 하기 위해서 명분이라든지 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회 본회의죠. 진짜 중요한 건 국회 본회의입니다. 왜? 그래야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오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는 이미 민주당이 가져왔죠. 나머지 7개는 국힘당 몫으로 지금 남겨뒀습니다. 문제는 국힘당이 나머지 7개를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힘당이 지금 까탈을 부리는 것 같지, 안 해!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안 할 거야! 라고 까탈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반찬 투정, 밥 투정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실은 얘네들은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아무리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양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국힘당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밀어붙이는 게 나아요. 오히려 국힘당이 진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차라리 그때 재협상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나. 지금은 그래서 중요한 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얼른 쫙 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국회 본회의 언제 여느냐고. 17일 열리나요? 내일 열리나요? 아니면 모레 열리나요? 혹시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열린다? 안 열린다? 자,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 됐네요. 6월 17일. 원래 민주당은요, 6월 17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원회, 남아있는 7개 상임위원회를 빨리 채우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을 예정이에요. 국회 본회의 예정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국회 일정을 보고 왔습니다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어요. 내일 오전에 다시 들어가 봐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아마 내일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모레는 18일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18일도 열릴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아 보여요. 17일, 18일 적어도 이 이틀에 분명히 열려줘야지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다음 주 초 월, 화, 수에는 열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 안 열리나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오는 보도를 종합해보면, 우원식 국회의장, 계속 되게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17일, 18일, 내일과 모레, 오늘과 내일은 국회 본회의를 안 열 걸로 보입니다. 빨리 열어봤자 주 후반, 목금은 가야 열릴 걸로 보여요. 국회 운영위원회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살짝 돌려서 말하면은 아직은 욕먹기 싫다라는 거죠. 지금 7개 상임위원회를 다 민주당이 가져오게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 본인이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비난을 받아도 조중동한테 비난을 받지 딴 데 비난을 받겠냐고. 그런데 그 비난을 받는 게 싫어서, 조중동한테 욕먹는 게 싫으니까 시간을 끌겠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한 가지 좀 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한겨레하고 경향까지도 지금 빼딱하게 나오고 있죠. 한겨레, 경향, 얘네들이 지금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한마디만 보태줘도 뭐 이렇게 상황이 뭐 찝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겨레, 경향, 얘네들 희한한 새끼들 아니야? 이 새끼들은 지들이 두들겨 터져도 저런 식으로 하려는 건 할지 모르겠네. 아마 얘들은 아마 더 얻어 터져야지 정신 차릴 거예요. 경향신문 얘네들은 박근혜 정권 때 지들 회사에 공권력 투입돼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그랬었는데, 그 상황을 뻔히 보고서도 여전히 이렇게 중립기아 처박는 거 보면 돌아도 단단히 돌은 것 같아요. 독재 정권과 싸우는데 중립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독재 정권과 싸우는데 어떻게 중립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거는 독립운동하는데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독재 정권과 싸우는데 중립이 있나요? 독립운동하는데 중립이 있던가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아유, 한겨레, 경향, 걔네들의 제일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들이 말입니다. 당장 언론 자유가 붕괴되면은 지들이 제일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언론 자유를 찾아주면 지들이 제일 좋을 거야. 그런데 언론 자유가 신장될 때 지들이 제일 많은 걸 누릴 거면서, 근데 중립이라고? 그 또라이 새끼들이지. 그런 애들은 언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거지. 공짜로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공짜로 누리겠다는 거죠. 민주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쟁취해낸 것들을 지들은 공짜로 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어요. 그죠? 자, 아무튼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요, 욕먹기 싫어. 그래서 최대한 명분 쌓기를 할 겁니다. 나 많이 기다렸어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그러니까 이미 이번 주가 됐네요. 이번 주는 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월 22, 23, 24일 정도까지 갈 걸로 보여져요. 6월 24, 25까지는 가야지, 그래야지, 6월 25, 26 정도는 가야지, 그때서야, 상임위원회 7개를 가져오네 마네 할 겁니다. 즉 7월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기 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힘당 지금 상황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걔네들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연기를 해주든 시간을 주든 국힘당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힘당은요, 그 어떤 대안을 내주든 그 어떤 협상안을 내주든 국회로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얘네들이 현재 국회에 못 들어와요. 그게 지금 현재 국힘당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국힘당 쪽은요, 용산 눈치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용산 눈치를 엄청 봐요. 지금 의원들은 실리를 좀 챙기자. 우리도 그 남아있는 이 상임위원장 챙겨서 우리도 실리 좀 챙기자라고 하고 있지만 추경호가 용산 눈치를 보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는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 용산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어떤 형태의 협상안을 내놓아도 안 돼.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무리 시간을 준다고 한들 추경호가 협상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결국 지금은 뭐 추경호는 추경호대로 명분 쌓기 하고 있고 우원식은 우원식대로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민주당만 피를 보고 있는 거고 시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각자 자기 목만 챙기는 거죠. 차라리 국힘당이 야 우리 지금 저기 그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얼마나 속편하겠어요. 근데 국힘당이 그렇게 대놓고 말 못하는 거죠. 우원식도 야 니들 그 상황이 그런 거 뻔히 아는데 그러면 우리 그냥 진행할게.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우리가 다시 뭐 니들 좀 챙겨주든지 그때 다시 얘기하자야. 일단 먼저 우리가 시작할게 라고 그냥 좀 밀고 나가면 돼요. 지금 말이에요. 국힘당 안 들어오고는 못 빼겨. 다음 달 되면 왠 줄 아세요? 자, 우리 최상병 특검법 또는 뭐 김건희 특검법 하다못해 한동훈 특검법 이거 통과가 돼가지고 그 국회 본회의 통과해가지고 용산 갔다가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온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상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재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재의결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재적 의원 3분의 2가 아니고요. 출석 의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힘당 의원들이 지금처럼 출석 안 하면 우리는 땡큐죠. 출석 의원 3분의 2만 동의하면 돼.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국회 안 오면 우리는 땡큐야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거부를 해서 그걸 재의결을 해야 되면은 국힘당 의원들은 싫으나 좋으나 다시 국회에 와야 돼. 걔들 분명히 국회 본회의 열어야 되고 국회 본회의 출석을 해야 돼요. 별 수 없어. 그게 언제? 예, 다음 달 되면 지들 와야 돼. 별 수 없어. 그러면은 그때 되면 지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때 되면은 별 수 없이 원구성 협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때 되면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미리 우리가 민주당이 기다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야. 지들 하자 그럴 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은 지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잘못하면은 용산에 찍혀. 그래서 얘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그냥 지금은 들어가는 척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총대 밀 사람이 없다고, 국힘당은.
자기들 실리를 챙기고 싶은데 총대 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들도 그 거부권 행사하고 하면은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때 되면 협상이 다시 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그때 차라리 협상을 하면 할지 몰라도 지금은 못해. 잘못했다가 용산한테 찍히면 지는 작살 나는 거야. 아무도 총대 맬 사람이 없어. 전당대회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기다려준다고 한들 소용이 없는 거야. 기다려준다고 한들 협상이 될 리가 없는 거야, 애시당초에. 근데 뭐하러 기다려요? 예. 국회 합의 정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요, 국회는 국힘당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그냥 공전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국회 합의 정신요? 지금 국회 합의 정신이 지금 되겠어요? 합의할 능력이 없어. 추경호는 합의할 능력도 없고 합의할 수 있는 의사도 없어. 합의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데 합의 정신만 강조하면 뭐합니까? 예. 추경호는요, 원 구성을 합의하고 싶어 해요. 아니, 국힘당 의원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없고 안 된다는 거 알아. 특히 지난번에 법사위 어떻게 긁어와가지고 지들이 마음대로 해먹었다는 거 알아. 절대로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 안 할 거라는 거 알아. 과방이 지난번에 양보했다가 무슨 난리가 났는지 알아. 절대 양보 안 한다는 거 알아. 아, 지들이 깽판을 쳤으니까, 지들이 깽판 친 만큼 되돌려 받을 거 아니야. 절대, 안 온다는 거 알아. 옛날처럼 그 이낙연처럼 허지부지한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박봉계처럼 흐물흐물한 새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박광훈 같은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제대로 된 정신 바짝 차린 사람들만 있잖아. 그러니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선 적절하게 진리를 찾자.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더 많어.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용산 눈치가 보여. 대신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야, 이거 좀 용산 쌩 까고 우리 실리를 찾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총대 메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추경호도 보니까 지가 총대 멜 수 있는 그게 안 돼. 지가 정식 대표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당대표, 제대로 된 대표 나올 때까지 시간 끌자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합의 안 돼요. 시간 끈다고 해서 합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이거 모를 것 같아? 알아요. 알지만 자기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 이런 짓 해? 차라리 이럴 때는 깔끔하게 솔직히 지금 국힘당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니들 상황이 이렇다는 거 내가 너무 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조만간 다시 합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먼저 출발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곤란할 때는 깔끔하게 까고 시작하는 거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괜히 아닌 척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뻔하고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 본인이 욕먹을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깔끔하게 이럴 때는 깔끔하게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 보는 앞에서 추경호 부르러다 놓고 솔직히 지금 추경호 니들 국힘당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니 당대표도 없고 말이야. 그 상황에서 니가 총대 맬 수 있는 상황 아니지. 당대표 뽑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의 볼 수밖에 없지. 근데 그때까지 국회 놀릴 수는 없잖아. 좋아. 그럼 일단 그 전에 한번 진행하고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니네 당대표 나오면 우리 그때 다시 할게. 합의 다시 하자 그러면. 그럼 그때까지 우리 진행한대. 차라리 그러라고.
기자들 앞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까놓고, 그럼 기자들이 그거를 뭐라고 쓰겠어? 국회의장이 밀어붙이게 했다고 쓸 거야? 아니면 국회의장이 야, 추경호 그 상황을 간파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쓸 거야. 그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어정쩡하게 답답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정면 돌파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스티스님